지금 시간에는 인하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논술 중심으로요. 인하대 논술 특징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인하대는 모든 시험이 거의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어찌 보면 논술의 끝물처럼 보이는데요. 인하대학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두 문제 1번하고 2번인데 인하대학교가 붙인 이름이 있거든요. 1번 문제는 논술형이라고 불립니다. 몇 자 쓰는 거냐? 1000자 쓰는 거고요. 100점은 60점입니다. 2번 문제는 인하대학교의 시그니처 같은 문제였는데요. 1번 문제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3번 문제나 옛날 시립대학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를 냈었다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대학만의 어떤 특별한 걸 담아요. 수치자료 분석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600자짜리 문제고요. 점수 배점은 40점입니다. 지금 몇 분 동안 풉니까? 전체 120분, 2시간 동안 두 문제를 푸는 건데 시간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쓸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60점짜리니까 70분 정도 이내에서 풀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40점짜리니까 50분 정도 이내에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문제의 주제는요. 자, 2, 3년 전까지는 큰 주제로 내려고 했어요. 근데 학교가 최근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논술형과 수치자료 분석형은 주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논술형은 글자료를 내요. 제시문이 글의 형태입니다. 보통 몇 개 내느냐? 가나다라마 해서 5개 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에 비해 수치자료 분석형은요. 수치 자료가 나오겠죠. 보통 도표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표나 그래프 형태를 4개 냅니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까지. 올해 모의논술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작년 수시에는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3개 냈거든요. 근데 쪼개보면 1-1, 1-2-1, 2-1, 3-1, 3-2, 3-3에서 도표나 그래프가 4개에서 7개 정도 나와요. 당연히 주안점을 두냐? 수치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건데 올해 대학이 조금 재밌는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논술 가이드북에서 논술형 문제와 수치자료 분석형에 있어서 논술형은 여러 가지 조건을 줬었는데 일반적인 논술, 즉 분명한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선택하고요. 이 입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통 근거가 두 가지, 근거 1, 근거 2 정도를 제시하면서 정당화시키는 부분장의 정당화 그리고 이 근거 두 가지에 대해서 예상 반론을 검토하고요. 그러면 근거 1에 대한 예상 반론, 근거 2에 대한 예상 반론일 수 있지만 재심은 나다라마를 다 활용하는 거니까 근거 자료에 2개 재심문을 활용하고요. 예상 반론에 나머지 2 재심문을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예상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하라. 학교는 재반론이라고 하지만 저는 재반박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모 1에 대한 재반박, 세모 1 다시, 세모 2에 대한 재반박, 세모 2 다시로 쓰게 되는 거죠. 전체 분량이 1000자이니까 앞에 자기 입장 선택과 근거까지 대략 400자, 조금 많아진다면 500자까지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10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니까 1100자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 검토를 엄청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대략 250자 내외가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재반박이 역시 몇 자가 될 거냐? 250자 정도 되겠네. 그러면 450자, 250자, 250자에서 950자 정도 안에 끊어주면 어떨까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물론 여기에 좀 더 붙여본다면요. 자기 입장을 선택했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글 자료 중에 가제시문을 줬거든요. 예컨대 올해 모의논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에서 밑줄 친 A의 2가지 입장 중 하나를 고른 뒤 라고 돼 있고 밑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성의 확대가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는가 아니면
침해하는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개방성, 인터넷의 정보성, 개인의 자유가 적극적 자유인지 소극적 자유인지 이게 개념이 있거든요. 자기 입장을 선택하는 건 정확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증진한다 아니면 침해한다 이런 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 입장과 관련해서 가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써줄 것. 그러면 이때 관점이 나와야 되는데 몇 문장 정도냐? 한 두세 문장 정도. 자기 입장과 그걸 고려한 내용이 두세 문장 정도 나오는 게 좋겠고요. 근거에 대해서 쓸 때 혹은 예상 반론을 쓸 때 제시문의 요약으로 그치지 말고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제시문의 짜깁기식 요약. 이거 곤란합니다. 내가 만약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보성이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킨다고 봤다면 왜 증진시킨지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와 부연 설명, 그리고 오히려 그런 증진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핵심적인 근거들이 딱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문 짜깁기식 요약은 안 됩니다. 분명한 내 글을 써가는 거고. 하나 더 요거 얘기하고, 재반박할 때는요 전체 글의 논리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예상되는 반론 첫 번째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겁니다. 그다음 예상되는 반론 두 번째에 대해서 재반박할 때 이때 재반박의 내용은요 채점자 교수가 제한껏 한다고 돼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반박할 때 원칙적인 걸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제시문에 있는 거 말고 제시문 밖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사례, 반박 사례 같은 걸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시문과 평소에 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요 나름의 논리를 얘기를 하거나 논리 아니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만 재반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요 예상되는 반론, 예상 반론이 보통 문제라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해결의 방안이나 방향을 써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인하대학교 1번 논술형 70분 이내에 풀 때 글 자료를 여기까지는 활용하고 재반박 부분에 있어서는 제시문 밖에서 얻어올 수 있는 사례 혹은 제시문 안에 있거나 나의 평소 배경식과 관련된 논리적인 부분 혹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안을 써주는 식으로 재반박하자는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래도 얘가 잘 안 돼요. 학생들이 한번 풀어보시되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예시답안이나 혹시 논술학원 같은 데서 다른 학생들이 잘 쓴 답안이 있다면 그 답안에서 어떤 재반박이 있고 그게 왜 잘 쓰여졌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2번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수치 자료가 너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수치 자료에 대한 분석 자체보다는 수치 자료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그리 어렵지 않게 수치자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볼게요. 수치자료 분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치자료를 분석할 때 전체적인 추세나 경향 혹은 특징적인 것, 특히 수치의 의미나 수치 변화의 의미에 주목해서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수치 자료는 한두 문장, 두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런 거에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는데 사회문화 같은 과목에서 보면요 개념의 조작적점이라고 해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덱스 지표를 주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용하면 만약에 특허 자료다, 특허 개발이 증가했다 라는 말은 특허라고 하는 건 기술력 혹은 기술 경쟁력과 관련된 지표예요. 이해되셨나요? 혹은요 이 개념의 측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GDP가 나왔다. GDP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물질적인 소득인데 삶의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GDP가 증가하면서도 소득분위 1분위와 5분위, 보통 소득 1분위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소득 5분위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격차가 증가했다.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전체적인 물질적인 삶은 증대되었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짐으로써 행복도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도표나 그래프에 있는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자료 안에도 약간의 글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종합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하대 논술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리해본다면 1번 논술형 분명한 자기 입장과 근거 예상되는 반론까지는 재시문을 충분히 활용하고요. 재시문 5개 활용하는 거네요. 그 중에 2개가 대비될 거고요. 재반박할 때는 앞에 있는 재시문 활용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재시문 밖에 보편타당한 사례나 재시문이나 배경지식을 결합시킨 논리,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해결의 방안 같은 걸 고민하면서 재반박해주자. 두 번째, 수치자료 분석형은 역시 쓰라는 대로 쓸 텐데 보통 내가 선택한 정책이나 입장의 장점 한 250이나 300자 그리고 거기에 단점이나 문제점과 관련된 거 한 250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도 전체적인 추세나 경향, 특징, 수치의 의미나 수치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써주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결합시켜서 떠올릴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써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차분하게 정리해서 인하대 논술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